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예, 네. 이건태입니다. 네, 의원님. 바쁘신 예. 와중에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이 의원님께서 2차 종합특검 후보로 대북 송금 사건에서 쌍방울 측 변호를 맡은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자, 어제 최고위원회도 있었고, 예. 이제 이 정청래 대표 사과도 하고 이성윤 최고위원의 뭐 해명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이 상황 흘러가는 거 보고 계십니까? 먼저 이번 전준철 변호사를 우리 당이 특검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를 좀 정확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23년 9월경에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통령님을 구속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그럴 때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줬잖아요. 우리 당 내에서 맞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네.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이 일어났고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이 엄청난 분노를 했습니다. 다행히 영장이 법원에 의해서 기각돼서 우리가 위기를 벗어났는데 네. 그 영장 청구의 근거가 된 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진술입니다. 네. 그런데 그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변론했던 사람이 전준철 변호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당이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에 대한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이제 이번 2차 종합특검은 윤석열 김건희가 수사에 개입해서 정적 죽이기 수사나 네. 검찰권을 남용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어허. 그러면 수사에 개입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하게 했는지도 수사 대상일 텐데 만약에 전준철 변호사가 특검이 됐다면 김성태 변호인이 김성태를 상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아하. 그것은 실질적으로 재척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 수사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 뜻을 받아서 하는 2차 종합특검이 결국 실패하게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 아하. 그래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성윤 최고위원은 입장을 이제 통해서 발언이나 뭐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지고 이거 이 전준철 변호사가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탄압을 받았던 변호사고 그 다음에 김성태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과는 무관한 부분을 변호한 거다. 그마저도 중간에 변론을 중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억울한 그런 입장을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 입장은 좀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쟁점은 네. 그 전준철 변호사가 중앙지검 근무를 할 때 윤석열 당시 총장으로부터 뭐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냐 이게 쟁점이 아닙니다. 이제 그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있으면서 네. 김성태 변론을 했느냐, 아하. 변호인이 했느냐 이게 쟁점인 거죠. 그 쟁점이 아닌 걸 가지고 쟁점인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좀 뭐 네.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아하. 그렇게 그다음에 이제 횡령 배임만 변론했다고 하는데 네. 그 전에 김성태의 변호인이었으면 그 자체로서 부적격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전체 사건 중에 이제 네. 법무부의 광장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13명의 변호사들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하더라도 결국 협력 변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호인들이 각각을 맡아가지고 역할 분담하더라도 네. 조율해 가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부분만 맡았으니까 관계없다. 그것은 아하.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네,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마이뉴스 저희 이제 단독 보도 이걸 좀 보면 전준철 변호사가 뭐 이제 뭐 금방 그만둔 것처럼 이성윤 최고위원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소 전에 이제 선임이 돼서 재판까지 변호했다. 최소 4개월 김성태 변호인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니까 잠깐 변론은 아니었다. 이런 오마이뉴스 보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월부터 또는 1월부터인지 2월부터인지 네. 최종적으로 법무부의 광장이 사임계를 낸 게 9월 달에 영장이 기각되고 10월 중순께에 사임계를 낸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10월 중순께까지 전주철 변호사가 변론을 했는지 아니면 그 중간에 사임을 했는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단 4개월, 5개월 변론을 했다 하더라도 김성태의 변론 전략은 자기가 형을 감형받기 위해서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를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이 기본 구조는 네. 변론 전반부에서 다 짜여진 거죠. 아하. 전반부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 이 당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우리 당의 이름으로 특검 추천했다는 것은 네. 어떤 사유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당 시스템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안했는데 그 중에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내용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예. 그 생각은 동일하십니까? 예, 뭐 당내에서 제가 이런 이제 주장을 하는 것 저로서도 참 괴롭습니다. 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그냥 사과로서 넘어가기에는 너무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성윤 최고위원님의 이 최고위원 사퇴 정도는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 사안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이 또 이제 중요한 날입니다. 당 이제 의총을 통해 가지고 합당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오늘 정청래 이제 대표가 재선 의원들과 함께 간담회를 또 했습니다. 거기서 혁신당과의 이제 통합 찬성이든 반대든 애당심의 발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 이런 입장 계속 보이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문제 합당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오늘 이제 정청래 대표님이 의원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청취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네. 그간에 이제 초선 의원들은 우리 초선 의원들 총회를 했을 때 네. 40여 분 이상이 모였는데 그리고 한 분 한 분이 의견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3분 정도를 제한 나머지 분들은 다 현 시점에서 합당 추진은 반대 또는 합당 반대 이런 의견을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재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도 현 시점에서 합당을 추진은 당이 분열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다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의총에서도 이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이제 의원들이 이걸 우려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정청래 대표께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네.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때 시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13일 그야말로 데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은 설 명절 앞두고 이제서는 더 이상 나와선 안 되는 얘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 정청래 대표님이 네.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초선, 재선, 3선, 4선 이상 이렇게 다 이제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우총까지 하고 저녁에 최고위까지 하시면 네. 이제 의견 수렴 절차는 거쳤으니까 당 대표로서 이제 마무리할 시점이 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13일을 시한을 주면서 네. 민주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13일까지 시간은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하기 하고 밝히기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합당을 하기에는 합당을 네. 추진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도 합당은 좀 어려운 거 아니냐는 내심의 판단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의원님께서도 이제 지역구에서 여러 이제 민심을 듣고 계실 텐데 당원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지역구 가시면은 이 합당 문제에 대해서 여러 걱정을 좀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합당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75% 이상 제 견해로는요. 네. 75% 이상의 합당 찬성이 돼야만이 분란 없이 이게 진행이 되지. 찬반이 거의 비슷하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네. 합당의 겨우 과반을 넘겨서 합당이 추진되더라도
당이 분란이 휩싸이고 당이 분열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네. 당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방선거를 치르면 아하. 합당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득보다는 합당으로 인해서 있는 실이 더 많다 이거죠. 저는 그게 가장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 목소리도 지금 듣고 계시고 우려의 말씀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의원님 바쁘신데 전화 연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말씀을 또 길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지금까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 함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